자, 그 인쇄물에서 그 3페이지에서 OD 복분자는 지금 수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가 좀 애매해서 자, 이건 정리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쇄물 8페이지에서 문제 6번 한번 봐볼게요. 자, 인쇄물 8페이지. 자, 8페이지에서 문제 6번. 자, 이 내용은 그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에서 교재 153페이지에 그 중간에 봐보시면 당구장 다만 자, 이렇게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본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 들어있잖아요. 자, 이걸 응용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평년 수확량 산출 공식이 이거잖아요. 방금 했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산출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값이 나왔죠? 그럼 이 값은 항상 뭐에? C값. 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이라는 그런 C값이잖아요. 즉, 이 C값에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고요?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상한선이 있는 거야, 상한선이. 그래서 항상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출한 다음에 검증.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가보면 자, 매실이죠. 방금 참다래, 자두, 매실, 즉 얘들은 다 우리가 산출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공식입니다. 자, 우리 평균수학 산출 공식이죠. 자,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A값을 풀어가도록 할게요. A값. 자, A값이 18년부터 22년, 각 5년입니다. 그랬더니 자, 18, 19, 20, 21년, 22년. 얘는 본가입 5년 다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2018년도 봐보시면 무사고예요. 그 무사고 시에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12,000, 평년이 14,000, 큰 게 14,000, 즉 14,000kg의 1.1배. 그러면 이때는 자 얼마가 나오냐면 15,400kg.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2019년도 봤더니 조사 수확량이 13,000. 그 다음에 평년의 50%, 즉 15,000kg죠. 15,000kg 50%는 7,500. 즉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이때는 13,000kg. 자, 2020년 무사고입니다.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 그래서 2020년도에 큰 것이 17,500. 17,500의 1.1.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9,250. 자, 2021년도 무사고 표준이 12,500. 무사고 아니 평년이 18,000. 큰 게 18,000이죠? 18,000의 1.1배. 하게 되면은 19,800. 자, 2020년도 무사고 13,000과 19,000. 큰 게 19,000. 1.1 하게 되면은 29,900. 자, 각각의 연도별 이제 수확량이 나왔죠. A 값은 다 더하겠습니다. A 값은 15,400 더하기 13,000 더하기 19,250 더하기 19,800 더하기 29,900 이렇게 다 더해서 본가입 횟수 5년입니다.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7,670. 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 표준 수확량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년부터요. 12,000 더하기 12,500 더하기 12,000 더하기 12,500 더하기 13,000 나누기 5 하게 되면 B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2,400. 자, 보험가입 5년 했습니다. 보험가입 5년. 자, C값은 우리가 용어가 뭐냐면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2023년도 가입하기 때문에 2023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13,000kg. 이제 다 구했죠. A, B, C, Y.
그럼 이제 이 공식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 공식에 넣었더니 산출된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18,525kg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산출된 이 평년 수확량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 C값이 얼마였냐면 13,000kg였어요. 그럼 이 13,000kg에 130%는 얼마가 되냐면 16,900kg예요. 16,900kg. 근데 우리가 산출한 게 얼마냐면 18,525kg잖아요. 그래서 18,525kg를 다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상한선이죠, 상한선. 그럼 이때는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이 몇 킬로가 되냐면 16,900kg가 평년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 시간에 그 복숭아라든가 그 다음에 참다래 그 애들은 제가 이렇게 검증 안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애들은 당연히 130kg 안 넘었어요. 안 넘었기 때문에 제가 검증 안 하고 그냥 제가 패스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항상 자 평년 수확량 산출했어요. 그럼 산출하게 되면은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시라고.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걸 항상 이렇게 몸에 이제 익숙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검증하는 방법. 자, 이해되셨나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종합과수에서 마지막 한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153페이지 교재 봐보세요. 교재 153페이지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푼 것들은 다 뭐였어요? 우리 집에 과거 자료가 다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문제 푼 것은. 그럼 우리가 과거 자료가 없었을 때, 우리가 신규 가입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집에 평년 수확량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의 100%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내용이 교재 153페이지의 제일 위에 마번의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구분하더라. 동그라미 1번.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즉 신규 가입인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00%가 뭐가 된다? 평년 수확량이 되더라. 다만, 자, 세 가지 품목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70% 세일하는 거. 살구, 사과, 대추, 유자의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70%가 평년 수확량이 되더라. 자, 이거 세 가지. 살구, 사과, 대추, 유자.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었을 때는 뭐에 의해서 산출한다?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더라. 이 공식. 근데 과거 자료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표준 수확량 100%가 평년이 되는 겁니다. 올해 첫 가입일 때는. 신규 가입일 때는. 네, 과거 자료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로 산출하더라.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자, 여러분, 인쇄물 9페이지에 문제 9번 봐봅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에 문제 9번. 됐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문제 9번. 자, 아래의 조건을 보고 2023년도 살구에 평년 수확량과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 이제 평년 수확량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그 박스를 봤더니 표준이 7,800kg예요. 1kg마다 가격이 4,500원. 가입은 최저로 가입하라겠고 가입 주수 100주고 자, 기타 2023년도 신규야. 자, 이게 포인트죠. 지금 첫 가입을 하는 거야, 첫 가입. 그러면 자, 봐보시니까 품목이 일단은 살구죠. 그럼 세 가지 품목이 들어왔잖아요, 방금. 살구,
사과대추, 유자. 살구, 사과대추, 자, 유자. 이 세 개 품목 중에 한 개야. 머릿속에 여러분, 70%라는 게 얼른 연상이 돼야 돼. 그리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신규 가입이야. 첫 가입이야. 그럼 이때, 자, 먼저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은 방금 뭐라 했어요? 신규 가입일 때. 평년 수확량은 뭐에?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가 평년이라고 된다고요? 70%가 바로 평년이 된다고요. 이 세 가지 품목. 신규 가입이니까. 그러면 자 거기 표준 조건 줘버렸습니다. 얼마예요? 7,800kg. 즉 7,800kg의 몇 프로가 70%가 바로 평년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킬로가 되냐면 5,460kg가 바로 2023년도 평년 수확량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 70%라는 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살구이지만 얘가 사과대추라는 조건 줬습니다. 유자라는 조건 줬습니다. 그럼 똑같이 계산 방식 같다. 근데 만약에 얘가 매실이야. 문제 똑같은 이 문제에서 매실이야. 매실. 이 문제가 만약에 매실 품목으로 조건 줬어요. 이때 이 매실의 평년 수확량은 몇 킬로가 된다고요? 이 매실은 그대로 표준 수확량의 100%. 표준 수확량의 100%니까 바로 몇 킬로가 온다는 거예요? 7,800kg 이렇게. 표준 수확량의 100% 오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신규 때는. 그럼 다만 세 가지만. 살구, 사과대추, 유자만 몇 프로 적용해준다? 70%. 신규 때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 지금 열심히 뭘 했냐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평년 수확량을 어쨌든 찾아냈어. 그럼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복숭아든 살구든 매실이든 어쨌든 보험 가입을 해. 그럼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 자, 내가 만약에 살구야. 그리고 나무가 500주야. 뭐 수령이 자, 6년짜리야. 이 애를 대상으로 내가 우리 올해 가수원에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 올해 이 가수원의 사과가 아니 살구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될 거야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상을 하는데 이때 방금 과거 자료가 있어서 우리는 공식 이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게 몇 킬로가 나왔냐면 예를 들자면 10,000킬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10,000킬로를 영어로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 보험 가입을 한다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보험 가입을 하려면 우리는 뭘 내야 알아야 돼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지.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지. 왜냐면 가입 금액에다가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너 몇 킬로그램 보험 가입할 거니? 기본 공식이야 그냥 얘는. 가입 수확량에다가 1kg에 얼마야? 가입 가격.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자 거기 153페이지 제일 하단 153페이지 제일 하단 교재 자 기본서 153페이지 자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제일 하단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여기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험 가입할 거야. 근데 이때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 50%부터 몇 프로까지 100%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0%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최저가 50입니다. 그다음 100%는 뭐예요? 최대예요. 그래서 50%, 60%, 70%, 80%, 90%, 100% 계약자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럼 자, 이 조건에 의해서 방금 했던 자 문제 9번에서 방금 여기 인쇄물 문제 9번에서 우리는 어쨌든 살구의 평년 수확량 구해냈어요.
그럼 살구의 평년 수확량을 몇 킬로예요? 5,460kg. 근데 여기에서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가입 수확량을 최저 가입하라고 했어요. 최저 문제 조건에가. 그러면 최저니까 몇 프로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50% 보험 가입하는 거지.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50%이기 때문에 평년이 5,460kg입니다. 거기에 50% 가입합니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몇 킬로가 나왔냐면 2,730kg가 나왔다는 거죠. 평년 수확량의 50%가 가입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이 가입 수확량 나왔죠? 이 가입 수확량에다가 1kg 가격이 얼마냐면 4,500원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228만 5천원. 자, 1,228만 5천원이 정답이에요. 왜? 1,000원단위 미만 절사니까. 그래서 1,228만 5천원까지 산출한 게 맞습니다. 정답은 1,200, 여기요.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이 2,730kg 곱하기 1kg에 4,500원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1,228만 5천원. 자, 얘가 정답이 맞습니다. 천원까지 산출하니까요, 지금 우리 기준서가. 자, 여기까지가 과수가 끝난 거예요. 과수, 평년 수확량. 자, 그 내용을 이제 교재로 다시 와볼게요. 자, 교재 153페이지. 자, 기본서 152페이지도 갈게요. 왼쪽 제일 하단에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 자,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에 있어서 1번의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지역의 표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에 대한 정의. 그다음 평년 수확량은 봐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다에 가보시면 평년 수확량 어디에 사용할 거니 가봤더니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아까 그랬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야.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평년 수확량을 어디에 사용하기 산출하는 거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라에 가보시면 자, 과수원 단위로 산출하며 가입연도 직전 우리 몇 년 거 사용했었어요? 아까 평년수 산출할 때 5년 거 썼잖아요. 그래서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 즉 우리가 A값은 보험 가입 연도 것만 썼잖아요. 그럼 미가입 연도는 표준 수확량을 갖다가 가중평균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더라. 이 설명의 결론은 방금 이 공식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공식. 이 공식을. 우리 집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더라. 이걸 우리가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 공식에 의거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더라. 그런 의미. 자, 그 다음 153페이지 방금 많은 읽었고요. 그럼 그 네모 박스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전체 종합가수의 평년 수확량 산출 공식은 A 플러스 B-마이너스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B분의 C더라. 이때 각각의 A, B, C, Y 그다음 복분자 OD에 산출하는 공식은 별도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A 곱하기 5분의 I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로 산출합니다. 자, 얘는 나중에 좀 할게요. 그럼 이때 A 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은 조사 수확량과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우리는 뭘 쓰자? 조사 써라. 평년의 50%와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평년의 50%를 써라. 이 말은 이 지금 써져 있는 이 말은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큰 값, 맥스값.
즉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쓰자. 이 말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값이 항상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감귤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A를 우리는 조사 수확량의 개념으로 쓰자고 그랬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평년 곱하기 1-P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얘는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우리는 무슨 값 쓰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A로 쓰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평년 수확량,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즉 평년 수확량의 50%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A보다 컸을 때는 뭘로 쓰자? 평년의 50% 쓰자. 즉 이 말은 결국에는 큰 값이에요. 큰 값. 무슨 값 쓴다? 즉 평년 곱하기 1-피해율 이 값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쓰자. 같은 말. 지금 설명했던 거. 평년 수확량 곱하기 1-피해율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쓰는 거. 동일한 값이 산출됩니다. 이 공식대로 그대로 넣은 값이나 바로 이 공식을 바로 도입한 거 값은 똑같아요. 항상 결과값은. 근데 감귤에서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A율을 항상 머리에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라고요? 조사 수확량의 개념으로 인식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무사고 시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와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 다만 복숭아, 포도의 경우에는 무사고 시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37페이지로 가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제 뭐 한 거야? 평년 수확량 산출했어요. 그리고 뭐 산출한 겁니까? 보험 가입 금액까지 산출이 온 거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은 평년의 50%에서 100%. 자, 여기까지 온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럼 보험료를 산출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에요. 자, 137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얘는 공통정의예요. 즉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를 의미하더라. 이때 정부 가요. 그 밑에 박스에 가. 정부 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 50%와 부가보험료 100% 밑줄. 자,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자, 지금 우리는 종합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애들도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고요. 근데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냐면 얘는 무조건 순보험료의 50%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다음 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50%예요. 포도 50%, 살구 50%, 유자 50%. 뭐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50%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부가보험료에서 정부에서 전액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 지자체 지원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그래서 항상 조건을 줍니다. 지자체가 몇 프로 줍니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산출 가겠습니다. 보험료. 자, 우리가 그러면 보험료는 세 가지로 항상 나눠진다고요. 전체 보험료를 무슨 보험료로 표현한다? 영업보험료. 그 다음에 순보험료.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가 있어요. 산출 공식은 같아요. 다만 우리가 요율만 영업요율을 쓰느냐, 순보험료율을 쓰느냐, 부가보험료율을 쓰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보험료 산출 공식은 자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을 가요 손방 제가 이거 기본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율 손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증조 가요 손방 보험료 산출 공식 손해에 따른 할인할 증조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얘가 기본 공식이라고.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가요손방, 가요손방, 보험 가입금액, 요율, 손해율, 방제. 암기하실 때 가요손방, 가요손방 이렇게 공식 외우라고 했잖아요. 가요손방, 가요손방.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설. 즉 방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할인해준다. 그런 의미. 그러면 우리가 영업보험료다. 그러면 얘는 무슨 요율이겠어요? 얘가 영업요율이야. 그럼 순보험료도 똑같다고. 이 공식 똑같아. 다만 여기 요율이 무슨 요율이에요? 순보험요율만 넣으시면 됩니다. 부가보험료 똑같아. 이 공식. 다만 요율이 부가보험요율만 넣으시면 돼요. 공식은 똑같아. 가요손방, 가요손방.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기본 공식이 가요손방, 가요손방이야. 근데 그런데, 자, 교재 137페이지 가보시면, 자, 2번에 중간에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가번,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다. 즉,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일단 8개인데, 일단 공식은 똑같죠? 가요손방 나왔죠? 그 다음 나무는 우리가 가요손에서 끝난다 했어요. 나무는 방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공통이 항상 나무 보험료는 가요손에서 끝나요. 가요손. 즉 나무는 방제세 할인이 없습니다. 나무의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특약요율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중. 나무는 절대로 방제세를 적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보험료. 얘는 복숭아에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물론 포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니까 포도는 이게 지금 안 들어있어요. 자, 일단 얘가 기본 보험료 산출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어떤 애들은 좀 빠져. 어떤 애들은 좀 들어. 자, 그런데 거기에 당구장 표시 먼저 봅니다. 호두 품목의 경우에는 조수의 부보장 특약 가입 시 0.15%를 할인하세요. 그 말 나왔고, 그 다음에 손해일 손해 있고, 네 번째 방제시설 할인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만 해당되더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에 지금 우리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얘들을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근데 결론은 그 이에 뭐예요? 밤, 호두는 방제시설 적용이 없다라는 그 말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거기는. 밤과 호두는. 그 말은 그 품목 중에서 자, 얘가 기본 우리가 보험료 산출식이라고 했어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에 따른 할인할증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세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복숭아 보험료를 구할게요. 자, 복숭아가 1000만원 보험 가입금액 요율이 10%예요. 자, 손해율이 13% 할증입니다. 방제세율이 설치가 되어서 방제세를 20% 할인해 주겠습니다. 얘가 무슨 보험료라고요? 복숭아 보험료라고. 이렇게 구한다고. 복숭아 보험료를. 기본이 그냥 이렇게 공식 가는 거야. 자, 그런데 방금 누구누구요? 밤과 호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없다고, 얘가. 얘가 적용하지 않아, 얘들은. 그럼 주로 이 방제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산에 있잖아요. 몇만 제곱미터의 밤이 있어. 엄청 높잖아. 호두도 마찬가지야. 호두도 아직 임야에다 심으니까, 산에다 심으니까. 그 산에다가 여러분 누가 방풍망 막 설치하겠어.
실질적으로 방개를 설치하지도 못해. 아예 설치도 안 해, 물론. 근데 설사 계약자가 돈 들여서 그 뭐 넓은 이마에다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안 해준다. 설치해야 돼. 결론은, 자요, 결론은 이 말은, 자, 방제시설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제시설 할인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결론은 만약 밤이다. 그럼 밤은 보험료가 있어 끝나본다고. 밤. 그냥 손해 여기까지. 가요 손에서 끝나버려, 밤은. 누구도 호두도. 그럼 이렇게 가요 손에서 끝난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산에 있는 애들 연상하시면 돼요. 밤. 자, 대추도 마찬가지야. 밤, 대추, 호두. 아, 대추는 아니네. 대추는 비가힘설이 있기 때문에. 자, 밤, 호두. 그 다음에, 자, 복분자. 그 다음에 오디. 오미자. 우리가 종합가수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 자, 뒤에서 계속 나올 건데 미리서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 이렇게 방제시설을 적용 안 한 애들이 바로 이 애들이에요. 우리 산에서 재배한 애들을 좀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대추도 해당될 것 같은데 대추는 비가림설이 있기 때문에 대추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품목들은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 다 그냥 어디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요선에서 끝나버려요. 가요선에서 이 애들은. 방제시설 자체가 없어, 이 애들은. 보험료 산출할 때 그냥 가요선에서 끝나버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입증하는 방법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교재 있잖아요. 교재 100페이지.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100페이지 가보시면 방지설 과수 나오잖아요. 과수. 그 과수에 가보시면 지금 제가 기록한 이 애들은 품목 자체가 없어. 거기에. 그 100페이지. 밤 대추, 아니 밤 호두,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는 아예 없어. 거기에 봐보시면. 결론은 방제설 얘는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은 보험료 산출이 그냥 가요선에서 끝난다. 가요선. 이 애들은요. 보험료가 그냥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끝. 얘들은 보험료 산출이 없어. 즉 아니 방제설에 대한 할인이 없어. 이 애들은. 그럼 이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보험료 산출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요손방이야. 가요손방. 예, 가요손방. 즉 방제설을 할인해 주는 거야. 포도도 복숭아도 누구도요? 살구도 유자도 다 해줘. 가요손방, 가요손방. 얘들은 가요선에서 끝나. 자, 근데 여기서 자, 예외적으로 또 방금 호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호도는 또 예외적입니다. 호도는 호두 아시잖아요. 호두. 호두도 거의 산에 다 어디서 재배하냐면 엄청난 넓은 산에서 재배를 해요. 산에서. 어마어마하겠잖아, 면적이. 우리가 호두는 나무가 최소 몇 년부터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냐면 8년 이상 되었을 때 최소한 이렇게 호두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호두가 어디에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냐면 여러분 호두 어디가 유명하죠? 경상도 우리 뭐였죠? 경산 막 그쪽이 많거든요. 호두가 김천 이런데 호두가. 근데 호두가 이제 청피잖아, 청피. 근데 이 호두 있죠, 나무에 그 청피 이렇게 파랗게 열려 있잖아. 근데 이 호두를 엄청 사랑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 이 호두를. 이 호두를 엄청 사랑하는 동물이 누구냐면 청설모, 다람쥐 이 애들이 엄청 사랑을 해. 이 애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 겨울 있잖아. 양식으로 다 저장시켜버려. 그러니까 호두 농사를 지은 사람 중은 이 애들이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얘들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어. 얘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가져가 버려. 그래서 이 우리 호두 과수원에 가잖아요. 호두 과수원에 가면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청설모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잖아. 전기 철선을 다 설치를 해. 이 주변에다가. 그럼 들어오다가 어떻게 해버려? 감전돼 버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전기 철선이 다 설치돼 있어. 얘들 청설모를 못 들어. 또는 이 호두나무 있죠.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에다가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전기 철선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각각의 호두나무에다가 청설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각각의 다 시설을 설치해요. 여기다가 이런 갓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온탕 모양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 청설모가 못 올라가도록 하는 거야. 이 다람쥐 과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런 애들 이런 거 설치 있잖아. 여기는 철선이에요. 전기 철선. 얘를 갖다 우리가 그냥 목채끼라고 영어를 써요. 목채끼. 그럼 이런 애들은 결론은 누구? 이 청설모를 다 무수하는 시설이에요. 청설모를 다 방지하는 시설이잖아요. 청설모를. 그럼 우리가 이런 청설모라든가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어떤 과라고 말을 하냐면은 조수해 피해라고 그래요. 조수해. 즉 조수해를 뭐하는 방지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의무야.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설치 안 했어. 그러면 결론은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종합위험이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을 해주는데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조수해를 보장 안 해줘 그래요. 청설모가 다 또는 멧돼지가 이런 피해를 일으켰어도 보장 안 해준다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수해 부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조수해 부보장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교재 151페이지 와보세요. 자, 교재 151페이지. 자, 교재 151페이지 4번에 가보시면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냐면 호두만 해당돼요. 호두만. 그럼 조수의 부보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보장 안 해주겠다는 거죠. 즉 청설모가 또는 멧돼지가 또는 다람쥐가 이런 애들이 피해를 발생시켰어도 보장 안 해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럼 어쩔 때 조수해를 보장 안 해주니 봤더니 자, 나번에 적용 대상 과수원에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이 없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조수해 보장 안 해줄 거예요. 자동적으로 보호장이 가입돼 버려. 자, 또는 두 번째 과수원에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이 과수원 전체 둘레에 80% 미만 설치되었을 때 방금 자, 이 가수원에다가 우리 뭘 설치한다고 했어요? 목채끼, 전기철선. 근데 이 전기철선이 80% 미만 설치되어 있어요. 이 둘레 80% 미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뭐 한다고요? 보장 안 해줘. 조수해를. 자, 또는 이제 각각이 나무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각각에. 3번. 가수원에 가입나무에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이 80% 미만 설치. 자, 나무가 100주입니다. 그런데 70주만 설치된 거야. 그러면 걔는 80% 미만이죠. 자, 그러면 거기 네모 사진 봐봅니다. 이 조수해를 방지하는 그 시설들 가보시면 자, 올무 같은 경우 가보시면 어때요? 우리 막 옛날에 있잖아요. 뭐 담벼락에 설치한 거 있잖아. 완전 전기 뭐 철선이잖아, 철선. 이렇게 나무, 청소는 못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갓 모양 가보시면 얘도 뭐예요? 갓을 씌워 나무에다가 못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원통 모양. 얘도 뭐예요? 나무에다 다 씌우는 거예요. 청소는 못 올라가도록. 자, 또는 우리가 가수원 둘레 전체 다 설치하는 것이 목채끼예요, 목채끼. 그러니까 전기 철선이에요. 목채끼라는 것은. 자, 이런 시설을 갖다 우리는 조수해 방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런 시설들이 아예 없거나 또는 과수원 둘레 전체의 80% 미만이거나 또는 가입 주수, 나무 주수의 80% 미만 설치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조수해를 보장 안 해주는 조수해 보호장 특약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버려요. 자, 이 조수해 보호장 특약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있다? 호두에만 있습니다. 호두에만.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과수원에 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조수의 보호장 특약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원은 뭐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연재해하고 화재만 보장해 주는 거죠. 보장이 엄청 줄잖아. 보장이 엄청 줄니까 결론은 뭐 해줘야 돼요? 보험료 할인해 줘야 되겠죠. 보장이 줄니까. 그래서 보험료 산출식이 어떻게 가냐면 얘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에다가 얘는 아까 방금 뭐라 했어요? 가요선이죠. 얘는 방지세는 없죠. 가요선이에요.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즉 여기까지가 원래 보험료 산출식이었어. 얘는 가요선이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보험료 할인해 줘야 된다고. 왜? 조수의 보장 안 해주니까. 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조수의 부보장, 보장 안 해주죠? 조수의 부보장 할인을 갖다 적용해 줘야 돼. 여기는. 호도는 보험료 산출 시기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근데 조수의 그것도 조수의 부보장 특약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에. 지겨. 자, 여기 조수의 부보장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 이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조수의 부보장 할인이. 근데 조수의 보장을 해준다. 그때는 그냥 그대로 끝난다고. 가요선에서. 자, 그럼 이때 이 조수의 보호장 몇 프로 할인해 주냐면 0.15% 할인해 줍니다. 그랬어요. 너무 미약해. 어이없어. 0.15%. 그러면 자, 그 내용이 방금 다시 몇 페이지로? 137페이지. 거기 당구장, 거기 보험료 산출시계.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호도 품목의 경우 조수의 보호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몇 프로 할인해 준다? 0.15%. 이 말. 137페이지 0.15%. 그러면 자, 이 호도 보험료 산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요율이 10%예요. 자, 할인하겠습니다. 1-13% 할인. 원래는 여기서 끝난다. 근데 만약에 조수의 보호장 가입이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0.15%야, 15%.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0.0015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프로테지니까 15%가 아니야, 지금. 0.15%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알레 눈물보다도 더 작아지고. 허나만한 일이야,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15%를 0.15%로 잘못 오기한 것 같은데 제가 손부한테 물어봐도 0.15%가 맞대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아마 15%가 맞을 것 같아요. 조수의 보장 안 해주는데 0.15%가 말이 안 맞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수험생이기 때문에 0.15%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식을 넣을 때 1-0.0015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종합가수의 보험료 산출식은 가요선방입니다. 가요선방, 가요선방.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설 할인입니다. 다만 누구누구는 밤, 호두, 복분자, 오디, 오미자, 모아가는 뭐가 없다. 방제설 할인이 없다. 자, 그러면 호두는 방제설 없기 때문에 원래는 자, 가요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호두 품목만 있는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약이 조수의 부부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수의 부부장 특약이 가입이 되었을 때는 보험료 할인해 줍니다. 그 할인을 조수의 부부장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할인을 몇 프로로 해주냐면 0.15% 해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0.15%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 1-0.0015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37페이지까지 왔고요. 137페이지. 자, 그 다음 뒷장 138페이지 가보시면 자, 얘는 이제 비가림썰인데 포도, 대추, 참다리입니다. 근데 이때 자, 비가림썰 보험료는 10%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끝. 뭐 다른 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비가림썰 보험료 산출시 가보시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끝.
다음에 비가림시설은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데 화재가 특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별도로 특약보험료, 화재 특약보험료가 별도로 있을 뿐이에요. 기본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끝입니다. 그리고 포도도 복숭아처럼 수확량 값에서 추가 보장은 있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보험료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방금 뭐라 했어요? 복분자 무화과 방지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뭘로 끝난다? 그냥 가요손. 즉 복분자 무화과도 방지설 없잖아요. 그래서 가요손 이게 끝나는 거예요. 복분자 무화과 보시면. 자, 그 다음 139페이지 가보시면 자, 복분자는 원래 우리가 나무 보험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만 하는데 얘들도 무조건 가요손. 자, 그 다음 오디 감귤. 자, 오디도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방지설 없다고 그랬죠. 감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이 무조건 뭐예요? 가요손방. 네, 일부 품목은 뭘로 끝난다? 가요손.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그 나무는 무조건 가요손. 방지설 없어요. 분류를 해놨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료 환급은 예전에 했습니다. 얘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내용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공통. 즉, 제가 포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는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되는 겁니다. 이때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를 해줄 거냐? 같은 내용, 동일 내용.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자, 먼저 첫 번째가 수학감소 보험금이에요. 자, 얘는 종합가수인데 일단 우리가 보상하는 방식을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냐면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감소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전에 보장해주는 괜찮아 저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가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는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합가수 중에서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는 게 누구누구라고 그랬냐면 복분자, 오디, 그 다음에 감귤, 무화과 이 네 개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얘들은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보장 방식이에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나머지는.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줄게 그 말이에요.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제가 자두를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자두를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가입 당시에 올해 우리 과수원에서 몇 킬로 정도 수확이 될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10,000kg의 예상이 된 거예요. 이 10,000kg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책임지는 자기 부담비율을 몇 프로짜리를 가입을 해놨냐면 자, 20% 가입했어요. 그리고 가입했을 때 나의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내가 지금 보험 가입을 해놓았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자두를 수확기 때 수확을 한 겁니다. 수확기 때. 진짜로 우리 집에 수확을 했어. 수확을 했더니 자두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되었냐면 우리 집에 수확량이 7,000kg가 수확이 된 거야. 몇 킬로 줄었네? 3,000kg 줄었네? 즉 3,000kg 줄었죠. 없어진 거야. 그리고 원인을 한번 알아봤어. 왜 없어졌을까? 알아봤더니 극심한 냉해 피해로 인해서 2,000kg 줄었어. 그럼 결론은 1,000kg는 왜 없어졌어? 라고 알아봤더니 얘는 과수원에 잡초가 너무 많았어.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몇 킬로만 보상을 해주겠어요? 2,000kg만 보상을 해주지. 자, 이 원리야. 즉 다시 말해서 몇 프로를 보상해준다는 소리냐면 피해율은 결론은 20% 보상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즉 10,000kg 내가 보험에 가입해놨는데 원래 10,000kg에서 우리 집에 수확이 몇 킬로가 되었다? 7,000kg. 근데 3,000kg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 잡초 1,000kg 보상 안 해줄 거야. 그래서 결론 피해율이 20%라는 소리잖아요. 즉 이 애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보험 공식화 시켜보면
자, 10,000kg가 바로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죠. 그리고 다시 또 10,000kg가 평년 수확량이죠. 7,000kg가 우리 집의 수확량이죠. 1,000kg 이거 잡초 보상 안 해주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 즉 다시 말해서 PL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암기를 하실 때 중복입니다. 계속.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PL 구하는 공식은 병수 및 평 이렇게 계속 병수 및 평, 병수 및 평. 그러니까 바로 PL 구하는 공식. 나 20% 지금 이번에 피해 입었어. 병수 및 평. 수확량 줄어든 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병수 및 평. 다만 뭘 보상 안 해준다? 미보상은 보상 안 해줄 거야. 평수 및 평, 병수 및 평. 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병충해.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게 딱 하나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 그럼 복숭아는 병충해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겠지. 병충해. 다시 말해서 자, 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똑같은 조건. 지금 복숭아를 이 조건에 내가 보험 가입했어. 자, 그랬는데 나중에 수확을 해봤더니 7,000kg가 나왔어요. 7,000kg. 근데 이 중에 이 수확량 속에 1,000kg은 이 7,000kg 속에요. 이 7,000kg 속에 1,000kg이 바로 뭐냐면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애가 포함되어 있어. 7,000kg 속에. 이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집의 피해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요, 다시. 자, 피해율은 기본적으로 방금 뭐라 했냐면 평수 및 평이야. 평수 및.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복숭아에 대해서는 방금 병충해를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다가 병충해를 더해줘요. 피해를 더 올려주는 거야. 병충해로 인해서 줄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올려줄게 그런 올린 거예요. 병충해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1,000kg이 지금 세균 구멍병이잖아요. 1,000kg가. 근데 이 1,000kg를 다 보상해 주지 않아. 우리 보험회사에서. 힘들어, 보험회사. 다 해주기는. 그래서 몇 프로만 보상을 해주냐면 50%밖에 안 해줘. 즉 1,000kg에 몇 프로만 해주는 거예요? 500kg만 보상을 해줘. 우리 지금 세균 구멍병. 50%만 인정해줘요. 이 50%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정비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인정비율. 그래서 우리가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는 50%만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병충해만큼을 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얘가 자두가 아니라, 얘가 복숭아라고 할게요. 복숭아. 자,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 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에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복숭아 수확이 몇 킬로가 되었냐면, 자, 6,000kg가 수확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 별도로 있잖아요. 또 별도로 방금처럼 세균 구멍병으로 입은 피해를 복숭아를 별도로 뺀 거예요.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과실의 무게가 몇 킬로냐면 1,000kg이에요. 얘는 별도예요. 6,000kg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별도로. 그리고 자, 이걸로 잡초가 너무 많아서 잡초로 인해서 줄어버린 게 몇 킬로가 있냐면 여기 자 500kg가 있어. 1,000kg가 있어. 자, 이 원리야.
이 원리.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몇 % 보상해 줄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자, 이때 피해율은 방금 여기 평소 미평에다가 병충해를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자가 자, 평년이 10,000kg예요. 그 다음에 또 10,000kg예요. 자, 우리 배 수확량 몇 킬로? 6,000kg. 평수 6,000. 자, 미보상 안 해준다고 했죠? 잡초 1,000. 그리고 자, 이 1,000kg을 보상 다 안 해준다고. 1,000kg에 50%밖에 안 해준다고. 그래서 자, 몇 킬로? 500kg를 더 보상을 해준다. 그 원리. 그럼 얘가 이제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피해율. 그럼 몇 킬로겠어요? 7,000kg. 2,000, 25%. 피해율이. 자, 복숭아는 그래서 우리가 피해율 산출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소 미평에다가 이외 분자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줘요. 근데 이때 이 병충해 감수량이 우리가 병충해 입은 무게의 100%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밖에 안 해준다? 50%밖에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복숭아는 이 수확감소 보험금에다가 자, 우리가 복숭아, 포도,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우리 감귤은 서비스를 더 준다겠죠. 그래서 일단 복숭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2개예요. 즉 주계약에 수확감소 보험금이 따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이 따로 있어. 보험금이 별로는 2개야, 2개. 그럼 우리가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가피자예요. 보험금은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에서 암기하실 때 가피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 가피자. 그럼 이때 자,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아까 했던 거 분모가 평년분의 평년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플러스 병충해. 평수 미평에다가 병충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근데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자, 돈을 조금 더 준다. 근데 조금 더 주는데 몇 프로를 더 주냐면 10% 더 주는 거야, 10%. 그래서 보험금 구하는 공식 가보시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이에서 산출된 이 피해율 있잖아요. 이 피해율에서 10% 더 주는 거야. 이 피해율에. 그래서 추가한 거예요, 추가.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 이 공식이랑. 그래서 복숭아는 보험금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뭐 자두다, 매실이다 그런 애들은 전부 그냥 얘만 있는 거지. 수확감소 보험금만. 이렇게 가피자. 그리고 피해율은 평소 미평.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일단 수확감소 보험금이기 때문에 누가 빠진 거예요?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가 빠진 나머지 애들인 겁니다. 종합학수에서. 즉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물론 여기서 이제 비가린 가수 포도, 대추, 참다리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이 애들 중에서. 그럼 이 애들의 보험금 그 네모 박스에 가보시면 일단 수확감소 보험금 있죠? 나무를 가입하면 나무 보험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이 있는데 얘는 누구만 해당되냐면 복숭아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 공식 가보시면 오른쪽에 수확감소 보험금은 가피자,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이때 피해율은 평수 미평. 다만 복숭아는 분자애가 병충해 감수량이 더합니다. 근데 복숭아를 제한 나머지는 피해율이 평수 미평. 평수 미평, 평수 미평. 즉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떨어진 걸 보상해주는 원리예요. 자, 나무는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가전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오른쪽에 공식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여기서 말하는 이 주계약 피해율은 여기에 있는 피해율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기 수확감소 보험금의 이 피해율.
이 피해율이 그대로 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기약 피해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피해율은 똑같겠죠.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어차피 같은 피해율.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복숭아에 제일 하단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가는 몇 프로만 인정해 준다고요? 50%만. 그래서 인정 비율이 50%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숭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숭아에 분자에 올라가는 병충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병충해 감수량은 세균 구멍병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과실 순수한 무게도 얘는 순수한 그 과실 자체 무게 곱하기 여기가 인정 비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 비율이 몇 프로냐고요?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평소 미평 플러스 2의 분자의 병충해 감수량 있잖아요. 그 병충해 감수량 구하는 공식은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과실의 무게 곱하기 인정 비율. 근데 이때 이 인정 비율이 몇 프로다? 50%.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쉬겠습니다. 그 위에 주사 가보시면 자,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미보상, 보험회사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그 말이야. 뭐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즉, 방금 내가 10,000kg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평년 수확량이 이번에 7,000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때 2,000kg는 뭘로 인해서 4개. 근데 1,000kg은 뭘로 인해서 줄어든 원인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보상 안 해준대. 그 첫 번째 뭘로 인해서 잡초 이런 것은 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만약 포도인데 또는 자두인데 가수원에 가봤더니 병충해가 너무 많아. 병충해에서 줄어든 것은 안 해줄 거야. 그럼 뭐 계약자가 뭐 영농 관리를 안 했다든가 그리고 내가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 보상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갖다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해서 봐보시면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자, 세 가지. 첫 번째,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내가 지금 보험 가입하려는데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피해였어. 다음 두 번째, 병충해로 인한 피해. 세 번째,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미보상 감수량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잡초. 그다음 두 번째가 병충해. 그다음 세 번째 계약자가 영농관리 가보니까 아예 안 해놨어. 막 이런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 미보상 감수량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다른 품목들은 병충해가 미보상 감수량으로 처리되지만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은 미보상 감수량 처리되지 않아요. 얘는 뭐 한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